우리 사회의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뼈아프게 각인시킨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 정부는 꾸준히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지금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작 교사들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논란에 대해서 교사 노동조합 연맹 장세린 사무총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삼총장 어서 오세요. 네, 교육부가 이 교권 침해 징계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재 여부에 대해서 교사들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라고 하는데 교사노조에서 직접 설문을 진행하셨죠?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저희는 이분법적으로 찬반 여부를 묻기보다는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점수로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께서 0점부터 5점까지 직접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진행했는데요. 전체 5점 만점에 2점 이하를 응답한 비율이 40.1%, 4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즉 40%의 선생님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43%의 선생님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양극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견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께서 이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할 때 가장 우려하시는 지점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우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인데요.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매우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정서적 아동학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교권 침해로 인해 학생부 기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교사 책임으로 돌리려 할 수 있거든요. 이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선택한 비율이 85%에 달했는데요. 현행 아동학대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 법 위반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면 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교육적 해결이 어렵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취지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공감하는데 이제 저희 설문 결과에서도 찬성 43%, 반대 40% 이렇게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강론으로 들어와서 어느 조치부터 기재해야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가장 가벼운 교내 봉사 같은 조치부터 모두 기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7% 전체 절반가량이 됐어요. 반면에 교육부는 지금 전학, 퇴학처럼 무거운 처분만을 기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현장의 어떤 요구나 인식과는 또 괴리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기재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들의 반응인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록 자체를 맞는데 아무래도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사안이 심의되기도 전에 법적 대응부터 고려하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지도 방식이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교사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렇듯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에만 집중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조치가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무고 방지 장치, 학부모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순히 기재를 할지 말지로 교권을 보호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재를 하더라도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교육부가 아마도 이번 달 중에 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학교 민원 담당자를 교사로 지정하고 그 대신 담당자에게 뭐 승진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학교장과 학교 시스템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라든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교육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실효성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죠. 지금 뭐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좀 구조적인 해결책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했던 2025 하반기 교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에 교사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보위라고도 하는데 개최 및 조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5.5%밖에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87.6%에 달했고 이는 지역 교보위에 가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보다는 가해 관련자에 대해서 미미한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더라도 이걸 입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권보호조차 지금 교사 업무로 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료의 업무가 과중해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위원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재 일부 지원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 중에 현장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현장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이해해서 관련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사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시간, 보결교사 지원 등 실질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 교사가 학교에서 이 학생들 생활 지도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 이거를 꼭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교실 안 상황이거든요. 수업 참여가 어려운 소수의 학생을 위한 개별적인 교육 지원이 절실하고 학교의 장은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다양한 법안이 마련돼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시도교육청별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은 지금도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은 법 개정 이후 현장까지 효능감 있게 정착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법안 마련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침과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필요 예산과 인력 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행정까지도 꼼꼼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만큼은 없도록 교육부가 세심한 대응책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